가지. 살짝만 더 앞으로 가야지. 하나, 둘.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동대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철없는 아버지도 아버지로 인정해야 할까요?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지미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리님, 그럼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력과 학대를 당한 사람도 아버지를 이해할까요?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저는 물론이고 제 동생과 어머니에게도 무차별적인 폭행과 욕설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의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저랑 동생을 창고에 감금하고 하루 동안 밥도 안 주고 문을 걸어 잠근 적도 있었고요. 어머니가 기절할 때까지 맞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매번 술 마셔서 그랬다, 잘못됐다라고 싹싹 빌면 또 그냥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었고요. 제가 성인 되고 나서는 그런 폭행은 서서히 멈추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증오스럽고 밉습니다. 이런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너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해해라 하시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픈데 일단 저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자식을 키우기 전과 자식을 키우고 난 후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 같으면 그저 그냥 분노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이야기라면 지금 자식을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분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뭐랄까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어디 넘어지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폭행하고 학대한다. 이게 제가 100번 양보해서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엇나가고 너무 삐뚤어지고 아무리 말로 해도 잘못된 길로 빠질 때 그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렇게 때린 거라면 뭐 그런 거면 어떻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주기적으로 술 마시고 들어와서 아내는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폭행하고 학대한다? 그 지민님께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요, 지민님 아버님은 그 사람의 탈을 쓴 짐승입니다. 솔직히 그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저는 다행히 좋은 부모님 만나서 많은 사랑받고 자라서 그런 비극은 겪은 적이 없지만 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딱 한 번 때리신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밥 먹다가 제가 무슨 말대꾸했다가 거기에서 화가 나셨는지 딱 뒤통수를 세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43이 되었는데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은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치욕스럽고 서운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밉고 그 순간에. 그 살면서 딱 한 번 머리에 한 대 맞았던 그런 기억도 그 정도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지미님처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폭행당하고 동생이 당하는 것도 보고 어머니께서 기절하실 정도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셨다면 지금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얼마나 깊으실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 정도로 폭력이라는 건 제3자에게 당한 거랑 그 가족에게 당한 거랑은 그 차원이 다르게 큰 상처가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같이 농구하고 같이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당시 제가 살던 동네가 그 부천의 중동역 부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부천 중동역 앞에 진로공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거기 진로공장의 근로자였고 거기 공장 근처에 빌라에서 살고 있던 친구였는데 근데 한 번은 우리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농구하고 나서 그 중동역 근처에 있는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시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가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막 쌍욕을 퍼부으시더니 의자 집어서 제 친구의 머리를 내려치고 끌고 나와서 따기 때리고 주먹으로 막 패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받고 나서 제가 나중에 학교에서 물어봤죠. 니네 아빠 왜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더 슬프고 기가 막혔던 건요, 그 친구의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았어 이러면서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익숙해져 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각자 이제 다른 고등학교 가고 나서 자연스럽게 연락 끊겼다가 이제 20살 되었을 때 그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동창들 다 같이 이제 장례식장 가니까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장 가고 동창들 한 8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술 마시고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의 얼굴 표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슬퍼하지 않고 이렇게 환하게 웃기도 하면서
근데 한 동창회가 술 좀 들어가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넌 그래도 이 자식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냐?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그 친구의 반응이 나? 솔직히 나 기분 되게 좋은데? 나 안 슬퍼. 근데 그러니까 그 동창회가 그 말이 좀 거슬렸나 봐요. 야 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아버지인데 돌아가시니까 기분 좋다고 하면 되겠냐?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하니까 그 친구의 얼굴 표정이 확 돌더니 야 네가 뭘 안다고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너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하면서 멱살 잡았고 그 동창회도 같이 멱살 잡고 막 몸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말리고 분위기 진정시키고 그 시비 걸던 동창회를 제가 밖에 끌고 나와서 택시 태우고 집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 동창회의 말에도 공감했었어요. 아무리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어도 그래도 아버지인데 더군다나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분 좋다 안 슬프다 그러는 건 좀 아닌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지만 그 이후로 정확히 23년 지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요 이제 저는 그 친구의 말에 훨씬 더 공감하고 이해가 돼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던 짐승이 드디어 죽은 거거든요. 절대로 그 사람이 겪은 일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부모로부터 당한 폭행과 학대를 그 당한 사람에게 일반인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 건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댓글 남겨주신 지민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버지라서 이해를 하고 어쩌고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증오하고 얼마든지 혐오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지민님 아버지는 먼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아버지라는 인간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세요? 지민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자식을 폭행하고 학대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천박하고 천벌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마지막 댓글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는데 할머니께서는 너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해해라 하시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손주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이게? 물론 할머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폭행당했으니까 이해하고 참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할머니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라고. 아버지가 폭행당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폭력과 학대당하고 살아왔으면은 자식들에게 똑같이 해도 되는 뭐 그런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자, 분명히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낳아주고 키워주신 아버지 보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말 심한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순화시킨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 지민님 아버님이니까 제가 참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낳아주고 키워주면 다 부모인가요? 그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언제 부모 보고 낳아달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 어떤 자식도 부모에게 낳아달라고 요청해서 태어난 인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아이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먹여주고 키우는 건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인 건데 낳아주고 하루 세끼 밥 먹이고 키웠다고 부모가 아니라 부모라면요 새끼 낳았다면은 마음으로 교감하면서 사랑을 줘야 부모인 거죠. 자, 만약에 어떤 부모가 원치 않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매일매일 때리고 학대하다가 그 아이가 7살, 8살이 되었을 때 길거리에 버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어떤 노숙자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매일매일 밥 먹이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키웠다고 쳐봐요. 그러면 과연 그 아이의 부모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록 낳아줬지만 태어날 때부터 매일 폭행하고 학대하고 길거리에 버렸던 그 원래 부모? 아니면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사랑으로 보살폈던 그 노숙자? 그 노숙자가 진짜 부모인 거죠. 매일매일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는 거 지켜보면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쁘다 예쁘다 키워주는 게 부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요. 자식을 폭행 학대하는 순간요. 그 인간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제3자를 폭행하는 것도 큰 죄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때리고 학대한다? 또 게다가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가 실신할 때까지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왜 그 인간을 인간으로 대해야 하는 건데요? 인간이 아닌데. 지민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성인 됐다고 했잖아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른 집으로부터 독립하길 바랄게요. 빨리. 뭐 등 대고 잘 곳만 있으면은 당장 집으로 나와서 독립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생분과 될 수 있으면 진지하게 상의해서 다 같이 어머님 모시고 나와서 사는 것을 최애 마지막 목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분은 연락을 끊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지미님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연락을 끊냐 어렵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계속 연락이 오든 말든 뭐 형식적으로나마 연락은 하시고요. 뭐 절대로 만나거나 그러진 마세요. 나중에 외로워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힘 빠지고 그러면요. 분명히 한 번만 봐달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어쩌네 하면서 무릎을 꿇어서 다가오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아끼지면 안 돼요. 절대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지미님이 계속 그렇게 아버지와 건성건성 지내시다가 나중에 아프네, 쓰러졌네, 뭐 병원비가 필요하네, 어쩌네 연락이 와도요. 그냥 무시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 사람은 지민님 뿐만이 아니라 어머님과 동생에게도 평생 트라우마를 준 나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래도 아버지인데 라면서 생각하고 마지막에 가서 품고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결정은 지민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본인 자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경험이 있으시다.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 잊고 용서했다라는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마 대부분은 당신이 늙어서 힘 빠지면은 가차없이 버릴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절대로 용서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너 같은 인간에게는 그래도 돼요. 너 같은 인간. 그러니까 힘없는 가족들 학대하고 때리고 스스로 나 되지만도 못한 놈이오라고 행동했으면서 나중에 사람 대접받으면서 죽으려고 하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가족들 때리고 학대한 경험이 있으신 모든 분들 부디 제발 늙어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죽고 나서 지옥이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요. 제발 좀.